안경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모자이크도 하고 깜짝깜짝 라방, 몰라방. 심심하잖아요. 저의 몰라방은 원래 막대 먹은 거라서 전에 그 1, 2, 3, 4, 5부처럼 막 격식 차리고 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짠 나타날 거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동네 언니. 그런 그런 생각으로 여기 우리 지금 옆동에 사시는 하맘님도 오셨는데 사실 옆동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몰라방으로 가끔 덧글이 아닌 대화로 하고 싶어서 제가 왔어요. 제가 다음에 이 모자이크 말고 까만색 그 우주인으로도 올 테니까 둘 중에 나은 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거 하나로 밀고 나가게. 아셨죠? 꼭 나중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맘님은 제가 커피 마시러 꼭 조만간 갈게요. 오늘 여러 군데서 카페도 그렇고 톡에서도 그렇고 엄마들 요즘에 좀 힘든 것 같아요. 방학 시즌이고 또 아이들하고 약간 전쟁?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꼭 한 달짜리 명절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방학이 우리한테는 그렇죠? 저도 지금 쭈누가 성인반으로 태권도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가 있는 시간이라 잠깐 들어왔어요.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얘기.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는 될 것 같아요. 선배맘이니까. 이 머리 봐, 머리. 제가 이렇게라도 모자이크랑 이런 효과가 나니까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또 화면에다 이렇게 고정해 놓고 있어야 돼요. 이거 봐요. 머리 잘못 건드리면 달라져요. 지금. 어떤 엄마가 아이를 생각과 다르게 자꾸 이렇게 혼내게 된다고 등짝 스매싱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 표현으로 아이들한테 상처도 주고 그렇게 혼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쭈누를 키워봐서 아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고요. 그다음에 독립도 어느 날 순식간에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는 엄마가 손대는 것도 싫어한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 때가 오기 전에는 아이랑 투닥거리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해선 안 될 표현도 하고 등짝도 한 대 때리고 엉덩이도 한 대 때리고 하지만 사실 또 그러고 나서 아기가 자면 후회되잖아요. 아기 자는 얼굴 보면 눈물도 나고 가슴도 무너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아이가 깨서 갑자기 칭얼칭얼대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했나 싶게 또 혼내고 또 야단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사람이다. 엄마도 모자른 사람이에요. 엄마가 이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게 되는데 특히 이럴 경우 있죠. 아이가 물을 쏟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또 물 쏟았어! 야단치는 거예요. 그거 엄마가 아끼는 컵인데 그걸 깼어! 일부러 그러니? 이렇게 핀잔 주는 엄마도 있죠. 좀 드문데요. 너는 괜찮니? 아이를 먼저 걱정하는 엄마가 있어요. 어디 젖었니? 넘어지진 않았니? 다치진 않았니? 거기 그대로 서 있어. 유리가 깨졌으니까 엄마가 치우고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요. 그때 엄마가 화를 내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요. 만약에 물을 실수로 그전에도 많이 엎었는데 특별히 엄마가 아끼는 컵을 손으로 쳐서 그게 깨졌어요. 떨어져서. 그때 그 컵이 내가 아끼는 거라든가 아이한테 너가 왜 그랬니라든가 이렇게 핀잔을 주시면요. 그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실수지만 아이는요.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오래 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제일 아끼는 컵을 깬 나를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도 또 그 얘기를 하거나 또는 눈치를 보게 돼요. 아이들은 어휘 주머니가 아직 안 자라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조리 있게. 엄마, 제가 옛날에 이러저러해서 엄마가 제일 아끼는 컵을 깼는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걸려서 계속 생각이 나고 엄마만 보면 미안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책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단어나 문장 구조를 딱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춰서 그 표현을 꺼집어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어떤 그 행동을 하냐면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야단 맞고 나서 이상하게 더 유독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엄마한테 괜히 물어본다든가 질문을 한다든가 또는 하지 말아야 돼. 웃기지도 않는데 웃긴 행동을 한다든가 말할 때마다 내 눈치를 본다든가 예, 이런 것은 뭐냐면요. 엄마한테 풀리지 않는 감정에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앙금을. 그것을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데 얘기할 방법도 못 찾고 그다음에 엄마가 나한테 아직도 화나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엄마 내가 옛날에 이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화냈잖아. 이렇게 엄마가 참 알아듣기 힘든 말로 그냥 갑자기 문득문득 옛날 일을 꺼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그때 화냈던 것을 아이는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한 곳에 딱 박아두고 엄마가 그때 풀어주지 못한 거, 화내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을 아이는 끝까지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눈치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자신감이 결여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나중에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행동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깬다든가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한 실수를 했을 때 아이를 너무 화를 내고 야단치기보다는 그게 왜 내가 너한테 화를 내는지 예를 들면 그 컵을 깨면 물론 엄마가 아끼는 컵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나는 네가 그 유리 조각에 다칠까봐 겁난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약속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야단을 치고 있고 주의를 주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컵을 아끼는데 네가 내 것을 깨서 엄마가 속상해서 그로 인해 내가 너를 미워하게 되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이를 혼낼 때도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또는 내가 너한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주면 아이들은 사실 그 상처나 엄마한테 확인받지 못하는 애정, 결핍에 대해서 되게 목말라하고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도 경험을 했어요. 아이한테 충분히 애정 표현을 못 해주고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실수를 했었던 시기에는 너무 올바른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매너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선 이러면 안 된다. 너는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너는 그래선 안 된다. 저래선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너무 많았었어요. 모든 것을 다 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사사건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엄마의 병이거든요. 남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식당에서 뭐 엄마들 왜 안 좋은 표현으로 맘충이다 이런 얘기 쓰는데 엄마들이 하면 안 돼. 그런 행동들을 자제하고 아이를 조금만 다독여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의인한 화법이라고 있어요. 아이한테 말을 할 때요. 너 여기 자리에 앉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쭈누 방석이 외로워하고 있네. 다들 따뜻하게 주인이 앉아 있는데 너 방석만 지금 외로워하고 있네 라든가 아니면 너 이거 있는데 왜 또 사? 이게 아니라 우리 쭈누 장난감 자동차들이 외로워하겠다. 자꾸 새 것만 사려고 하니까. 어떤 이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끔 조금 살아있는 친구들인 것처럼 해줄 수 있는 나이가요. 2살에서 5살까지는 의인화 화법이 좀 먹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첫째에게 유독 엄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첫째거든요. 힘들게 했을 때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전에요. 우리 카페에 저랑 동갑자리 그 엄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제가 쪽지를 받았는데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제가 이제 동영상도 보고 하면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랑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하고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그분이요.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하고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분이 아닌데 저랑 노원역에서 만났어요. 한 1시간을 자기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보니까 아이를 붙잡고 4살밖에 안 됐을 연령부터 이제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문법, 뭐 이중모음, 이중자음 이런 것까지 그 발음을 다 체크해갖고 아이를 학습적으로 원래 이제 수학이든 영어든
교사들이 남의 아이는 잘 가르치는데 내 아이는 잡는다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아이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나서 당장 집에 있는 교재들을 다 위에 올려놓고 제일 재밌고 간단한 영어 도서만 꺼내서 아이랑 놀아줘라. 그냥 듣고 이해만 시켜줘라. 그리고 그 과정을 하기 전에 오늘만큼은 돌아가서 공부를 하지 말고 아이랑 우리 여기 근처에 수락산도 있는데 가을이었거든요. 밤 같은 거 주우면서 공부하고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웃고 떠들어줘라. 그리고 그것도 같이 쪄먹고 그리고 가족 중 그 누구도 없는 시간에 아이하고 엄마만 있을 때 아이한테 꼭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에 행복하게 하려고 지금 제일 엄마하고 행복해야 될 시간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다.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했던 폭언 그리고 내가 너한테 너무 과하게 기대를 했던 그런 학습적인 부분들, 결과들 네, 그런 것들을 꼭 사과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앞으로는 노력할 테니까 너도 속에 어떤 그 엄마에 대해서 섭섭한 게 있었으면 풀어라 하고 얘기를 해주라고 제가 말을 시켰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그분이 내성적이고 말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엄마가 사과를 하니까 가슴에 뭐가 막혀있다 터진 아이처럼 막 울더래요. 펑펑펑.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슴 속에 뭔가 이렇게 응어리가 맺히고 풀어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사랑받고 싶은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신감을 잃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학습적인 거 얘기할 때도 좀 물어보지 마셔라.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틀렸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그냥 한 번 더 읽어주거나 다시 한 번 알아보자라고 우회를 해라.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육아 스킬 정보요.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번에 제가 왜 그 강의하면서 책을 하나 읽거나 뭘 해도 반드시 한 개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고 어디 가서 내가 뭘 읽었는지 뭘 했는지 그걸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단점도 많고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닌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를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하면 반드시 남겨요. 반드시. 제 머리에 제가 말하는 것에 사람을 대할 때 또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반드시 하나 이상을 남겨요. 여러분은 보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육아법 50가지를 가르쳐준다. 그럼 난 50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50가지 전부 다 안 돼요. 잘 안 읽어요, 사실은 육아비법은. 그런데 훌륭하신 분의 글은 읽어요. 자서전 같은 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책. 아이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육아 비법을 어디서 났냐면요. 저는 원래 만화가였어요. 알고 계시죠? 아이가 말한 이야기도 남기나요? 저는 아이가 말했던 그 어록을 다 블로그에 남기고 있어요. 물론 100% 남기진 못했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무조건 적고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어놓은 다음에 꼭 기록을 해요. 제 블로그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책을 제가 권해드렸을 때 그걸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떤 거 느꼈냐고 물어보면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두리뭉실 그분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평하게 한 것 같고 되게 뭐 좋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느 한 구절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 책을 읽든 가져가야 될 것만 딱 뽑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것을 제가 실행을 해요. 대체 몇 시간 주무시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아무 때나 들어가도 카페에 있다고 로봇 아니냐, 뭐 인간 아닌 거 아니냐, 인조인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람입니다. 저도 늙어가고 있고 여기 막 주름도 생기고요. 피부도 처지고요. 네. 저는 욱하는 성격도 있었지만 다 설명해요. 지금도 설명하고 있고 어릴 때도 어리지만 못 알아들 거란 생각 안 하고 아이한테 맞춰서 그냥 다 설명했어요.
만약에 제가 좀 격하게 설명했다. 그럼 사과해요, 제가. 아,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초반에 이런 감정이어서 너한테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안하다. 근데 지금부터 내가 조금 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한테 얘기를 할 거니까 엄마가 화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럼 이제 준우도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설명을 많이 해요. 친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는 이런 비슷한 말투 있잖아요. 약간 그래요. 너무 혼내다시피 하면 자식하고 엄마잖아요. 그런데 약간 친구?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화났지만 중간에 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사람으로 돌아오면 바로 얘기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 그 아빠표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했던 것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이 한 것 중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거. 실행해야 될 것만 딱 기억하고 가져간다고요. 다 기억하지 않아요. 만약에 강의를 1시간짜리 들었어도요. 나 저거 해야 되겠다. 내가 저걸 해서 아이한테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그건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해버려요, 실제로. 그런데 나머지는 잊을 수 있어요, 90%는. 근데 그게 진짜 크게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의 강의 1시간을 다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아이도 그 사람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강의 1시간의 내용을 다 갖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나쁜 얘기를 했을 때 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화내고 있으면서 바로 느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아빠가 했던 방법이 있어요.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5분 전으로 돌아가는 거. 5분 전으로 돌아가기. 아이랑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꼭 굳이 5분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1분 전 또는 30초 전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이랑. 벤이라고 할게요. 우리 아들 영어 이름 벤이니까 벤, 내가 방금 너한테 말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했어. 내가 지금 후회 중이니까 너가 나한테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우리 5분 전으로 돌아가자. 자, 아빠는 문에서 나오기 전으로 갈게. 저기 가 있을게. 너희들은 거기 서 있어. 우리는 서로 상처 주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는 거야. 나도 너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거나 얘기를 할 거고 너도 상처받지 않은, 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때로 돌아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설명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또 아이들도 그래서 아빠를 용서하는데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가슴의 상처도 치유하고 아빠도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셨다고 해요.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했던 강의는 40분짜리였는데 저는 그 많은 거를 다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만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준우랑 저는 1분으로 했어요. 1분. 이제 14살 됐고 굉장히 키도 크고 저보다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좀 전에 엄마가 너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 이게 욕은 아닌데 이 표현이 너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하지만 엄마가 기회 달라고 너한테 요청을 하면 너가 줄 수 있니? 우리 딱 1분 전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볼게. 그러면요. 아이가 좀 전까지 제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아이가 저한테 기회를 주면 좀 전까지 막 울그락불그락 화도 내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화를 내면 바로 못 웃어요. 내가 지금 막 화를 내고 갑자기 웃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실수를 했어. 그리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가 엄마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웃을 수 있어요. 좋아, 오케이. 엄마 지금 그러면 1분 전으로 돌아간다. 방금까지 했던 얘기 없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았다가 다시 돌아보면서 준이야. 그리고 이제 블라블라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게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서. 그런데 실수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실수를 해놓고 사과를 하는 엄마.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시키는 엄마. 또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서도 계속 실수하네 그리고 속으로만 반성하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준우한테 가장 많이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준우야 너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인사를 했어. 마음속으로. 고개는 끄덕이지도 않았고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부드러운 표정을 짓지도 않았고 웃어지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정말 반가워서 인사를 했어. 그러면 그 상대방은 네가 인사한 걸 알까? 너가 반가워하는 걸 알고 있을까?
너가 표현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만 절 사랑하나요?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지만 또 중간중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선물도 주고 이러는 거야. 왜 표현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쭈는 네가 사춘기 때 엄마한테 하는 그런 말투가 엄마, 나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따지면 엄마는 너의 말투가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말을 한 건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그것도 공평하지 않은 거야. 너가 지금 방금 했던 그 말투까지도 따지는 그 말투까지도 너가 하고 있는 표정이나 행동이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냥 그 모든 잘못을 엄마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건 너도 잘못한 거야. 이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엄마가 화났어가 아니라 엄마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엄마라서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어른이니까 너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어가 아니라 준우야 나는 사실은 너가 그렇게 말할 때 마음에 상처를 입어. 그리고 많이 마음이 아파. 힘들어. 너도 힘들잖니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근데 엄마는 너한테 사과도 했었고 그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엄마는 너랑 약속을 하면 지켰어. 용돈을 하든 선물을 주기로 하든 또는 어느 만큼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떤 약속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든 엄마는 지켰는데 우리 쭈누는 엄마한테 지키지 않았어. 지키지 않아서 엄마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쭈누는 그 얘기를 듣다가 기분이 나빠서 엄마한테 그렇게 따졌어. 그러면 준우가 듣기 싫기 이전에 준우가 약속을 어긴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얘기를 함에 있어서 너가 표현을 하거나 표정을 지었을 때 네 표정은 그런데 엄마가 그러니까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저는 다 해요. 앉아서 진짜로. 그러면 쭈누가 아무리 사춘기라도요.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나한테 화났다기보다는 많이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고 그리고 또 힘들어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를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어떤 아이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한테 그만큼 영향력을 주는 아이야. 그런 존재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쭈누하고 저 사이에 이런 어떤 그 마찰 같은 게 대화하다 결국에 풀리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한 성격인데 쭈누하고 결국에는 풀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솔직하거든요. 엄마는 너한테 아까 너가 이런 말 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어. 그리고 너는 엄마한테 이런 말 들을 때 이런 기분이었지? 나도 알 것 같아. 알 것 같으면 알 것 같은 것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뭐라고 항의하면 아까 이런 부분은 너가 나한테 항의했던 건 너무 잘한 것 같아. 네가 컸다고 느꼈어. 그런데 아까 그 이후에 이렇게 따진 건 너가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꼭 어른이라서가 아니라 기본 매너에 있어서도 너는 이 표현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저는 다 말을 해줘요. 근데 이게 지금 사춘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6살, 7살 때도 저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화내는 것만 보거나 강한 성격인 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걱정하세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때 걱정하시기도 했는데 의외로 또 준우랑 많이 소통하고 잘 지내고 이러는 거 보면서 놀라시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제가 느껴서 아이한테 이렇게 꼭 해줘야겠다 하면 저는 실천을 한다는 거. 꼭 실천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실수를 하면 인정해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과해요. 그리고 사과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사과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준우한테 너 아까 내가 이런 말 해서 기분 나빴지? 근데 그때 네가 나한테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또 더 되려 화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굉장히 기분 나빴지? 아까 말했잖아요. 어이 주머니고 우리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풍부하게 풍족하게 자기 기분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면 되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라고 그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다 해요. 아이 눈높이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엄마가 친구라서가 어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친구처럼 그런 느낌으로 아이한테 존중하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하고 사과할 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도 부모한테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가 돼요. 제가 지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 쭈누가요. 사춘기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었어요.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이 끝나면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글 쓰다가 저한테 와요. 엄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까 이렇게 한 건 엄마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있으면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반면에는 이 아이는 역시 내가 하는 걸 따라하고 있구나. 아이가 생떼만 써요.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엄마들이 있는데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의 엄마도 고집이 세요. 그리고 대화가 잘 안 통하고 그다음에 누가 말을 하면 중간에서 가로채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를 못 보기 때문에 아이만 보고 아이를 문제화시키는데 사실 아이가 보고 습득하는 건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이한테 잘못한 거 사과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왜 잘못했었는지 꼭 표현해주는 거. 그냥 엄마가 아까 미안해가 아니라 엄마가 아까 이런 게 미안해. 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만 아이도 앙금이 풀리고 그 당시에 그런 앙금들을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도 얘기하실 때 그게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너는 나쁜 아이야. 너 나한테 일부러 그랬지. 너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고 있니?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니? 이거 우리 엄마들 레파토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게 되면 남편한테도 본인이 그러고 있는 걸 어느 날 발견할 거예요. 당신 나한테 일부러 이래? 당신 옛날에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대화법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개선도 되지 않고. 네, 서로 간에 솔직할 수 있는 거. 저도 사실은 남편하고 안 좋았던 시기가 있는데 대화로 사실 푼 케이스예요.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네, 남편도 아이도 그리고 저 자신도 구체적으로 내가 왜 미안했는지 또는 당신은 나한테 어떤 부분이 사실 지금 어렵고 힘든지 그걸 얘기해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고요. 안 된다 하시는데 저도 우리 남편 절대 말이 안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고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해요.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근데 저는 어떠냐면 막 논리정연하게 펼쳐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남편은 그것을 지금 바로는 피하고 싶고 잠자고 일어나거나 또는 다음날이 되면 서로 잊어버리고 다시 괜찮아지겠지. 이제 이런 성격들이 만난 거죠. 남편 같은 성격이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무던하고. 근데 또 길게 보면 사실은 대화하고 풀고 어떤 부분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 그 사랑을 유지하거나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요. 그 아이가 우리랑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는 거, 학교에서 반아이들하고 지내는 거, 그다음에 남자친구 사귀는 거, 결혼해서 자기 아내한테 하는 거, 심지어는 자식을 키울 때까지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법이 아이한테 다 고스란히 간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톡방에서도 들었는데 하도 아이를 혼내는 이제 그런 시기가 반복되니까 둘째 아이를 막 혼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큰 아이가 와서 아주 어른인 것처럼 조그만 아이인데 그냥 5, 6살도 안 된 아이인데 동생은 지금 나이도 어리고 이런저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혼내지 말자라고 엄마한테 제의를 하더래요. 이렇게 아이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애기 같지만 그 아이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너무 어려운 단어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분위기로도 이해를 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신경 써서 나한테 미안해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나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속상해하고 계시구나. 이걸 전달하는 과정이지 내가 어떤 말을 한 게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이는 느낀다는 걸 믿어주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아이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라는 책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왜 제가 이분의 책을 자꾸 얘기하냐면요. 이 책을 제 얘기 듣고 사신 분들이 읽었을 때 뭐 그렇게 감명 깊으셨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장병의 교수가 부모님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교수까지 돼요.
근데 그 교수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누구라죠? 의원 장교인가? 의원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도 굉장히 잘 살고 부모님이 받쳐만 주면 유학도 그냥 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딸이었어요. 이분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분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그분께서 장병의 교수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용돈도 마구잡이로 준 게 아니라 바구니에 넣어요. 딱 일정한 양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 돈을 갖고 네가 운용해라. 대신에 모자라도 너가 알아서 써야 되고 남아도 너가 모으는 거야. 대신에 부모한테 기대지 마라. 난 너한테 이거를 줬다.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는 너한테 했기 때문에 이 용돈 안에서 네가 해결해라 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장병희 교수는 그걸 여기 글에서 회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나한테 부모한테 기대지 않고 어떤 주어진 책임 안에서 내가 실수도 하고 또 한번 많이 써보기도 하고 한 번에 많이 써보기도 하고 절약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부모가 나름 놓아주고 방목해준 그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재산이 아니었나. 사사건건 너 뭘 샀니? 얼마나 많니? 너 돈은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번 딱 줬으면 너가 운용해봐라. 이렇게 하고 아이를 믿어주고 한번 아이가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시는 부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병희 교수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지금은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유학을 가서 본인이 알바를 해서 자기 학비를 벌어서 그리고 또 장학금을 타가면서 교수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난 중국인 교수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교수분은 또 아이가 셋이 있는, 잠깐만요. 준우가 전화가 와서 좀 기다려주실 수 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가 지금 나방 중이라서 그런데 어떤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해봐. 그 소화제 너가 필요한 거 사오고 그리고 그 마트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오면 되는데 빵 같은 거. 알았어, 얼른 들어오고 조심해서. 아이가 셋 있는 중국인 남자 교수분하고 결혼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3명의 아이를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하게 키워내요. 예, 근데 그 만나기 전에 장병의 교수를 만나기 전에 교수를 하고 있는 아빠 밑에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도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큰 아이도 말이 없고 작은 아이도 그렇고 다들 머리는 좋은데 특출나게 잘나거나 또 뭔가를 잘하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장병의 교수가 생모가 아닌데도 이 교수가 엄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훌륭하게 크기 시작한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두 아이, 위에 큰 딸하고 작은 딸은 변호사가 됐을 거예요. 되게 훌륭한 변호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남자 아이가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달이 조금 지체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잘 못하고 자기 세계에 좀 있고 이런 약간 그런 쪽의 아이였는데 모두 그런 아이를 보면 좀 손을 놓거나 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장병혜 교수는요. 그 아이를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성공한 그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에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특출난 그런 인재로 키워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참 감동 깊었던 게 그 아이가요. 주방이나 어떤 공간에서 뭔가를 만지작 뭔가 만지작거리면서 만드는 거를 그렇게 유심히 보고 그 아이의 그 장점을 캐치해낸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빠도 눈치채지 못했고 주변에 누나나 그 누구도 몰랐던 건데 장병혜 교수만 그 아이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대요. 계속 관찰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것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못하고 남보다 그 떨어지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너는 무엇에 뛰어나구나. 너는 지금 무엇을 참 잘하는구나. 이것을 계속 키워준 거예요. 장병희 교수는. 그래서 그 아이는 본인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길을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 우리가 흔히 이 아이는 참 걱정된다. 그리고 자기 엄마도 없고 아빠는 교수고 새엄마고 이런 어떤 아이잖아요. 뭐는 또 발달은 다 떨어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떨어져 행동도 떨어져 그냥 딱 보기에 지적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장병혜 교수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인재를 만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아이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 어른들이 정해놓은 그런 라인에 있는 뛰어난 아이, 그리고 똑똑한 아이라는 그 개념을 부수셔야 돼요. 부시고 내 아이가 좀 밖에 나가서 욕을 먹든,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솔직히 어릴 때는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성격이. 쭈누도요. 너무 독특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쭈누가 아니라 너무 괴짜 같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말하는 표현이라든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독특한 표현을 한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아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우가 저를 좀 닮아서 독특한 구석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믿습니다. 얘가 누군가한테 해를 주거나 또는 말썽을 피우면 그런 거는 즉각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도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가감 없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우를 믿습니다. 속에 자원이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완성되지 않아서 모자르기 때문에 말 표현이나 행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만약에 섞이지 않는다면 아이들이랑 그럼 그것도 그 아이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기다렸다 아이가 얘기를 꺼내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꼭 잘 들어주고 같이 대화하고 이끌어주겠습니다. 저는 그게 6년 내내 선생님들하고 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의 아이 쭈누를 잘 키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도 하셨는데 그렇게 예쁘게도 생각하시는 아이도 사실은 사춘기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좋은 평만 받은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한테도 인기만 있는 아이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 지구상의 어떤 누구도 딱 100% 다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을 100%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아이를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밖에 나가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일 믿어주고 사랑해줘야 될 부모가 날 안 믿어주고 항상 혼만 내고 단점만 들춰낸다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중구난방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여기 장병혜 교수의 얘기처럼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귀담아 주세요. 귀담아 주시고 물을 엎거나 유리가 깨지면 그걸 왜 깼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저리 가 있어! 지우고 와!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잠깐 움직이지 마. 지금 여기 유리가 깨져서 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이걸 치우고 데리러 갈게. 거기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유리를 깼던 건 잘못된 건 알고 있어요. 아이도. 그런데 그것을 엄마가 무한하게 수치심이 들게 혼내지 않더라도요.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소리를 지르고 무안을 주고 윽박 지르고 그러지 말으셔야 돼요. 저도 아이한테 물을 왜 쏟았냐고 막 화냈었어요. 어릴 때. 근데 그것을 제가 스스로 느낀 다음부터는 절대 이 아이가 뭐를 실수해서 예를 들면 뜨거운 것도 한번 엎은 적이 있어요. 만지지 말랬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를 엎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엄마들은 너 내가 하지 말랬는데 왜 그런 걸 끓였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일단 그 치우는 거가 먼저였고 아이가 되지 않았는지 그 1번으로 물어봤어요. 손 되지 않았느냐. 혹시 쏟아져서 발등이 되지 않았느냐. 그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일단 뒤로 빠져 있어라. 그리고 다 치우고 한 다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잘난 엄마거나 좋은 정말 착한 엄마거나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걸 느꼈으면 되도록이면 노력을 해요. 저는. 절대 저는 100점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50점도 안 되는 엄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사과를 하거나 또는 아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일단 위험한 것을 먼저 캐치한다는 거. 너가 안전한지 확인을 먼저 하자는 거. 그것은 제가 저 스스로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아까 어떤 아이가 그 가죽 소파에 구토를 해서 혼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진심이거든요. 그게 진짜 가죽이고 비싸면 아깝죠.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죽어있는 가죽이 중요하냐 살아있는 가죽이 중요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 가죽 소파가 아무리 비싸도 우리 아이들을 값으로 매길 순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가 구토를 그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욱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저도 못 참아요. 화장실 가서 하고 싶었는데 막 뛰어가다가 도중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혼낼 때
나도 모르게 욱하더라도 일단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고요. 지금 그게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물어봐야 될 그런 실수였는지, 다소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더라도 위험하진 않았던 실수였는지, 그거 먼저 생각하자고요. 오늘은 그거 하나 먼저 얻어가세요. 제가 오늘 말한 것 중에서도 다 얻어가실 수는 없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져가셔서 어떤 분은 1분 앞으로 돌아가기, 어떤 분은 실수했을 때 이거 먼저 물어보기, 어떤 분은 이 장병의 교수처럼 내 아이가 다소 한글도 느리고 영어도 느리고 같이 시작했지만 다른 애처럼 빨리 하지 못해도 얘의 장점이 무엇인지, 가만히 보니까 블럭을 잘 조립해? 구성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 그림을 잘 그려? 얘는 보니까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노래를 잘하네. 춤을 잘 추네. 이런 걸 먼저 캐치하는 그런 걸 해볼지. 그거에 대해서만 하나를 오늘 제 그 불시에 나온 몰라방에서 담아가시기를 바래요. 이걸 다 가져가진 마시고요. 다 가져가서 만약에 실행을 하신다면 그건 좋아요. 하지만 다 가져가서 한 가지도 실행을 못 하실 것 같다면 한 가지만 가져가세요. 그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에요. 더 할 말은 많고 늘 말하면 저는 잔소리꾼이지만 준우도 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귀한 시간인데 제가 시간을 뺏은 것 같아요. 예고도 없이 이렇게 와서 죄송한데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예고 없이 올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제 방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고민돼요. 딱 물어볼게요. 제 방을 걸어 놓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좀 창피해도 걸어 놓고요. 그러면 제가 3분 이상 걸어달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원하시면 준우 옛날에 했던 그 왜 학습 영상 같은 거 몇 개 틀어드리면서 전번처럼 그 왜 한글 뭐 언어 전달이라든가 속담 같은 거, 그리고 한글 카드 갖고 놀던 장면에서 제가 대화했던 장면, 이런 거 갖고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우 여기 인사해. 일로 와. 준우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 쭈초딩이에요. 말 더럽게 안 듣는.